자, 이번 시간에는요, 운해형, 잔해형 아이들의 특징과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뇌는 잔해와 운해로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 잔해, 우세 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눈도 우세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세모를 그려요. 자, 세모를 어떻게 그리냐면 양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세모를 만드시고 양쪽 눈을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이 눈 안으로 넣어 보세요. 넣어 보시고 왼쪽 오른쪽을 한쪽을 감고 한쪽을 또 왼쪽을 감고 한쪽은 오른쪽을 감아주세요. 그러면 더 잘 보이는 곳이 그쪽 그 우세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세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해가 우세형인지 운해가 우세형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아이들을 코칭하기에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잔해형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리고 운해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잔해형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언어성과 관련이 있다. 자, 운해형은 약간 사회적인 어떤 능력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학습과 관련되어 있고, 어떤 놀이와 관련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또 감정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건 이성적인 거와 연관이 있고, 그죠? 추상적인 거,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우리의 양손도 마찬가지지만 둘 다를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잔해를 쓸 때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운해를 사용할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좌측, 우측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뇌를 골고루 사용할 수 있어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제대로 발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런 환경에 의해서 이 좌측과 우측은 우세한 반응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경향성입니다. 경향성. 자, 경향성은 어떤 거예요? 한쪽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뭐예요? 한쪽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잔해형 아이들의 흘러가려고 하는 형태. 자, 어떤 아이들이세요? 정적이죠. 잔해 아이들은 정적입니다. 생각도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고 깊습니다. 그리고 표현력이 약하고요. 당연히 운해가 내려가고 잔해는 올라가야죠. 표현력이 약하고 내면적인 표현을 많이 하게 되고요. 조용하고, 그리고 좀 더 많이 가서 잔해가 너무 편차가 많이 난다 그러면 강박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좋은 현상으로 보면 좀 지능형, 좀 언어적인 기억력이 좋은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은 대부분 잔해형 아이들이 한국에선 많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잔해를 너무 과하게 쓰기 때문에 강박 불안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잔해형 아이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자, 자원의 불균형을 말하는 겁니다. 잔해를 향상시키는 거 아닙니다. 자원의 불균형을 어떻게 만드냐면 방치를 하는 거예요. 방치한 상태에 양육자가 부모님이 아닌 다른 타인에게 크게 되면 아이들은 이 운의 기능이 약해지고 잔해 기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해형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 고집이 세고 강박 증상을 보이고, 그리고 애착에 대한 문제를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역시 특이한 어떤 자기 세계가 있고요.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운해형입니다. 운해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어떤 상황에 불안을 많이 영향을 미치고 학습에 대한 인지 기능이 떨어진 상태가 운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개발이 됩니다. 어떤 아이들? 주로 게임에 노출된 아이들, 많이 노출된 아이들, 그리고 책을 잘 읽지 않는 아이들, 그리고 불안한 상황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은 운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조절이 안 되면서 과하게 흥분하거나 과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언어가 많이 좋은 아이들은 과한 행동보다 미세한 행동을 하게 되고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해형 아이들은 어때요? 좀 방방 뛴다. 약간 불안하고 그리고 약간 집중을 못한다. 자, 그렇지만 또 좋은 방향으로 보면 사교적이고 좀 거짓말도 잘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즈니스적인 사회성인지는 좋다. 그래서 운해형 사람들이 대부분 사업을 하는 머리의 분들은 대부분 사업가들의 머리는 운해형이 좀 많습니다. 다 모든 100%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잔해형 쪽은 약간 공무원, 선생님 이런 쪽 학습하는 약간 문과죠. 문과, 이과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환경에 의해서 이 좌측과 우측은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가만히 놔두시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자원의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양측내를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발달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한쪽이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쪽이 보완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반고의 문제를 보일 경우 자반고의 문제를 보면 당연히 언어 수용의 지연이 있고요. 그리고 쓰기장애나 청각 수용의 문제가 있고 학습의 문제, 언어 유창성의 문제, 논술의 문제 해결이 어렵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 능력의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우방구 활성의 문제를 보일 경우 언어 표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읽기장애, 이해력의 문제, 추상적 사고의 문제, 외국어 능력의 문제, 운동 감각의 문제. 자, 그래서 우방구의 역할은 이런 게 있고 자반구의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보시면 자, 이쪽은 언어성, 이쪽은 사회성 이렇게 좀 크게 보시면 그러고요. 언어성, 운동, 사회성 객관적 그리고 학습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측을 적절하게 훈련시켜야 아이들은 건강한 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하자면 잔해형 아이들 특징은 이런 특별한 검사 도구를 통해서 여기는 이제 운해 쪽을 보고 여기는 잔해 쪽을 보고 이렇게 잔해형 아이들은 이런 얼굴을 기억할 때 특징들을 보시면 어떻게 기억하냐 또 운해형 아이들은 자, 이쪽은 잘 개발이 안 되고 있죠. 자, 운해 우측만 잘 개발되는 아이들 좌측은 개발이 잘 되지 않고 그죠? 반대로 되죠. 이렇게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운해형 아이들은 이 얼굴을 기억할 때 어떤 식으로 기억할지 자, 보시면 특징들을 볼게요. 잔해형 아이들은 디테일하게 기억합니다. 어떻게? 눈, 코, 입, 머리 특징들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운해형 아이들은 얼굴을 종합적으로 기억한다. 즉, 이 사람의 감정을 읽는 거죠. 왜? 감정을 읽는 것이 운해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잔해는 어떤 특징을 기억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기억하려고 하는 게 강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할 때 얼굴의 행복감 그리고 미소 그리고 희열감 이렇게 감정적으로 읽으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좌측 잔해형 아이와 운해형 아이들이 기억하는 또 경로도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에 따라서 학습을 할 때의 패턴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뇌라는 건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운해형, 잔해형 아이들의 특징과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